당 대표들, 여기는 뭐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 대표 다 포함되죠. 사전투표 장소는 어딜까? 오늘 각각의 정당에서 내일 사전투표 어디서 할 겁니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게 그 장소를 보니까요. 이거 간단하지 않은데? 단순히 뭐 가까운 데 가서 하는 게 아닌데라는 느낌이 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 좀 분석해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정권을 지지했던 감사합니다. 이제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원래 종한테 주인이 절하면 종이 버릇 나빠져요. 폭이나 방관은 중립이 아닙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대한민국 아무리 뭐라 해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한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치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각각 비대위원장과 대표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좀 정리해 볼까요? 화면으로. 우선 첫 번째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인데요. 크게 보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죠. 이제 서울을 보세요.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강동, 송파. 서울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일정이네요. 오늘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역시 수원서부터 또 내려가는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시간 좀 보니까 평택쯤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정을 보니까요. 자, 일단 요거를 얘기 좀 해볼 텐데 이준우 대변인 요 서울 경기 지역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거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박빙인 곳이 55곳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 25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 저 오늘 방문한 일정이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박빙 지역 여길 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지금 왜 저렇게 박빙인 곳을 집중적으로 돌아야 하냐면 예. 사전 투표가 곧 시작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우리 시간이고 내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곧 시작 예. 내일이죠. 좀 몇 시간 뒤면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사전 투표에서 얼마나 투표율이 높으냐. 특히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노린 사전 투표의 투표율 재고 대상은요. 2030 세대입니다. 아까 60 세대도 이상 세대도 투표율 높여서 보수의 결집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준 어떤 성 관련된 비유라든가 설화들 이런 것들에 분노하는 여성표가 많거든요. 여성과 또 이제 주택, 이제 아버지 아빠 찬스 예. 이거에 분노한 청년들, 여성과 그다음에 이 청년들 이 2030 이 세대가 사전 투표에 많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박빙인 지역곳에 많이 온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뒤집을 수 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선을 위해서 좀 박빙인 곳 중심으로 이렇게 돌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박빙인 곳을 찾아가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논란을 가지고 제기를 함으로써 투표에 약간 무관심했던 층들이 투표를 나서면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죠. 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일정이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일정 좀 정리해 보죠. 크게 부산, 울산, 대구입니다. 크게 보면 영남이고요. 일단 PK 지역, 부울경에 집중돼 있는데 부산 보세요. 중영도고, 진갑, 수영, 기장, 그리고 울산 넘어서 남구, 동구, 울주까지, 그리고 대구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 남은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울산서 대구로 이동 중일 것 같은 시간이네요. 근데 대구에서 그것도 동대구역 광장에서 지금 곧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 울산 지역을 집중하는 거는 많은 정치 이 분석하시는 분이나 정치권에서 그래요. 지금 낙동강 벨트 요게 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집중한다는 건데 대구를 갑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동대구역 광장에서 유세할 예정. 이거 어떤 의도일까요? 대구는 사실 국민의힘의 텃밭 중에 텃밭인 곳인데 여기를 오늘 유세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그 이해찬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 승기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군의 의미죠, 진군. 진군이요? 네. 바람 불 때 텃밭으로 지금 경쟁 정당의 텃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제 승기를 잡고 이 기세를 더 예. 올리겠다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왜냐하면 부울경 집중하고 바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대구를 들려요. 치고 오는 거는 이 분위기를 조금 더 확산을 좀 시켜볼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뭐랄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는 뭐 진군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 이거 저 이주로 대비 진군의 의미가 있다는데 이거는요. 너무 의미를 좀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오.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도요 반대로 또 갑니다. 광주 가죠, 당연히 가죠. 그거는 이제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가는 곳 일정인 거고요. 예. 대구 간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 사실 어려워요. 오. 예. 그렇고 뭐 동대구 여기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사실 그 지역 어느 대구의 어느 지역의 뭐 가능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대구 전체에서 나는 빠지지 않고 왔다. 이제 이런 신호를 정도 아마 주는. 대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모이겠죠 그쪽으로. 그렇죠. 예. 아, 그 올라가는 김에 간 정도 아니냐 이겁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게 그러니까 부울경이 예. 낙동강 벨트라고 하잖아요. 예. 네? 사실 거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넘어오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다지고 뭐 다진 김에 뭐 그 좀 어렵지만 어려운 것도 한번 예. 이렇게 한번 그 뭘까 시도 뭐 이렇게 해보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윤기호 시장님하고 손석표에서 의견 좀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지금 김상희 평론가 이준호 대표 말씀으로는 아 이거는 약간 텃밭 경쟁 정당의 텃밭에 진군을 하는 거다 지금 어떤 기세를 몰고 가는 거다라는 분석과 울산 가다가 들린 건데 뭘 그렇게까지 분석하십니까라는 반응이셨는데 윤기호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국 정당을 자임하는 예. 명색이 제1야당이라면 예. 선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가 특정 지역은 안 간다? 거긴 포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래도 254곳에 전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낸 그렇습니다. 거 전 지역구에 정말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아. 민주당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은 곳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는 민주당 당원이 없습니까? 지지자가 전혀 없나요? 아예 포기한다? 이건 전국 정당을 자임하는 곳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는 게 대구 가는 게 그게 뭐 뉴스가 됩니까?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예. 또 하나 언젠가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게 아마 창원이었죠. 예. 유세 지원 나갔는데 아 약간 어떤 산소리를 들은 예, 거. 뭐 XX 뭐 욕설 같은 욕했던 소리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재발등 찍는 짓은 우리 유권자들 하시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지역 감정으로 나뉘어서 어느 후보가 경상도에 가면 돌 예. 날아오고 전라도에 가면 계란 날아오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아픔을 딛고 지금은 예. 서로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그래도 뭐 모범 국가다 운운하는 정도로 자임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가는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광주 가는 거를 뉴스로 이걸 다룬다. 이거는 전 의미부여 뉴스는 당연히 다뤄야겠죠. 예. 그러나 의미부여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저는 예.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손석표 변호사. 저는 이제 김상일 평론가님이 예.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바람에 예. 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게요. 진짜게 진군하려면요. 대구의 10여 개 선거구마다 누비면서 아. 하루 이틀 잡아서 누비야 되잖아요. 그 지역구마다 다 갔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비중으로 보면. 예. 근데 올라오는 길에 잠깐 동대구로 가서 대구 후보들 다 와.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진군하는 모습입니까? 아. 저는 전국 정당으로서 그냥 어느 지역도 안 갈 수는 없죠. 예. 한동훈 위원장도 호남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치레 이 정도지 뭐 이게 진군의 의미는 없다 봐요. 아니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비판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게 갑자기 이제 심각해졌어요 지금 대구 없다고 가는 보는 게. 게 그렇잖아요. 그게 뭐 당연히 가야 예. 되는 곳이기도 있고 그럼 오늘 일정 동선을 왜 그렇게 짰냐는 걸 분석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one thing another예요. 그걸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할 게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부울경에 이렇게 집중해서 예. 그쪽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곳에 집중했는데 예. 굳이 대구를 시간을 들여서 왜 갔냐 이걸 예. 분석하자면 이 기세를 몰아서 그 기세의 분위기를 대구까지도 좀 전파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담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제가 뭐 대구 가면 다 이기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석권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조정욱 변호사 흥분하셨어요? 지금 이게 동선을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동선을. 아, 이재명 부산부터. 대표 동선이요? 예, 선- 네, 다시 선- 한번 보죠. 예. 저 보세요. 부산은 10시 20분에 중, 영동, 그다음에 여러 부산 곳, 진구 가, 여러 곳 갔어요. 그다음에 수영, 예. 이렇게 선거마다 가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구도 동 10시에, 아. 그다음에 북구 11시에, 좀 나눠서 가지. 수성구 12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오는 길에 동대구 아니 잠깐 그래야 들리는 거 아니에요?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서정욱 변호사가 정한 거지. 알겠습니다. 그건 뭐- 하루의 일정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건데. 민주당의 전략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부울경만 갈 수도 있고 오. 대구는 따로 하루 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뭐 굳이 그런 식으로 내가 꼭 옳습니다. 뭐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아이. 지금 소정욱 변호사고요. 김선일 평론가 이렇게 방송에서 엄청 싸우시잖아요. 근데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친하세요, 두 분도. 뭐 커피도 같이 마시고 굉장히 친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조국 대표도 주로 서울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향한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또 여기 계신 후보들이 조혜진, 함은경보다 살살하겠습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조국 대표 지금 뭐 취재 나간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뭐 이 사진, 셀카 사진 이거 굉장히 많이 찍었다 그러네요. 저런 식으로 시민분들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요, 여의도역 출구잖아요. 5번 출구. 이렇게 알려졌는데 여기 보면 앞서서 지난달 말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를 찾아서 계속 허리를 숙이면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한 장소인데 당시에는 한 20여 분 정도 머물다가 이제 인사하고 갔고요. 오늘은 조국 대표는 한 50분 정도 여기서 머물면서 뭐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다 그러네요. 윤경호 소장님. 사실 그때 알려지긴 한동훈 위원장이 저 여의도 그 출구에서 인사했을 때 약간 분위기가 지역을 돌 때하고 좀 달랐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조국 대표가 오늘 그걸 의식해서 보란 듯이 간 걸까요? 그랬겠죠. 제가 보기엔 조국 대표가 여의도역 5번 출구 저거 간 거 모험이었을 것 같아요. 모험이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썰렁한 뭐 분위기 연출했던 게 3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시면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종서 보주대사 사태, 그다음에 황상무 전 수석. 수석 발언 이걸로 얼마나 몰매를 맞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싸늘했던 여론을 감안해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분위기가 왜 연출됐는가. 또 하나 지금은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기간 중이잖아요. 물론 조국 혁신당은 지역 후보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에 대한 비례대표 쪽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한 밴드웨건 효과를 지금 조국 혁신당은 최대한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저기를 갔다. 저는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건 여의도라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주로 30대, 40대 이들이 주력일 수 있잖아요. 예. 특히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 연배들이 아마 대한민국 지금 정치판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자기들 목소리를 강하게 진하게 내는 게 뭐 연령층을 굳이 따지자면 40대 아니에요? 또 색깔도 약간 야당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진보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과거의 투표 성향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여의도에 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건데 그 모험에 오늘 아마 조국 대표는 굉장히 고무됐을 것 같아요. 만족을 했을 것 같다. 그랬을 것 같죠. 지금 뭐 비례대표 이제 마지막 46석 중에 예. 조국 혁신당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 이것도 이번 총선에 예.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니까요. 손정욱 변호사는 오늘 조국 대표의 저 여의도역 출구에서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하나는 이제 조국 당이 그 선전하는 걸 맞아요. 그 원인이 뭘까? 예. 제가 이제 곰곰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예. 바로 이제 절박함은 인정해야 돼요. 절박함. 조국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일한 현역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실형 3년이 나왔어요. 예. 이분들이 살 길은 뭐다?
우리가 이게 배지 달고 이겨야만 그래도 이게 좀 늦추거나 살 길이 생기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뭔가 평가를 받아야만 산다 지금. 네, 안 그러면 이게 바로 구속이 예약돼 있으니까 이런데 절박감, 물론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도 절박하죠. 예. 근데 가장 절박한 거는 조국 대표다. 왜 2심에 바로 실형이 나와 있으니 내일 모레 구속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절박감은. 그런데 좀 전에 그 인터뷰를 봤더니 뭐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조혜진 함웅정보다 살살하겠습니까? 이게 뭐 국회 가면 이게 세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하고 필요하면 이게 개헌도 하고 끌어내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 얼마 할까요? 원래 정상적인 재판이면요 예. 못 들어갑니다. 임기가 5월 30일부터예요. 예. 원래는 이게 4달이면 끝나야 됩니다. 예. 근데 뭐 아무리 좀 봐주고 뺏지달만 해도요 예. 5, 6개월이에요. 저는 여름 전에는 이게 곧 아마 교도소 예약돼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쏟아내셨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제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뭐 각 당의 지도부들도 사전투표를 뭐 내일 다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당대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사전투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뭔가 강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면 과반수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번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을 설득해서 국민의힘 254명 후보들 모두는 첫날이 내일 투표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범죄 혐의자들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는다면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입니다. 흔들림 없이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기세를 사전투표 참여의 물결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감시할 겁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내일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겁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각 당의 대표들이 사전투표 어디서 하는지 오늘 다 예고가 됐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는 대전입니다.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요 의미가 혹시 이게 사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약간 이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R&D, 그러니까 연구 예산 삭감 이런 거를 겨냥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이대하고 연대가 있는 신촌 여기서 한다 그래요. 하필 신촌? 이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김준혁 후보 발언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걸 겨냥한 거 아닌가? 그리고요. 부산에서 하는 거는 조국 대표네요. 부산에서. 고향인데 PK임 공장? 뭐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추정은 되는데 우선 이준우 대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각자 세 후보가요. 예.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전 투표 장소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대하고 신청 가는 거는요. 2030 젊은 세대를 말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대라고 이화여대 신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가 지금 김준혁 후보가 말한 그 여성 이화여대 이제 상납이라든가 이제 이런 망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사전 투표를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 조국 대표는 또 부산에서 투표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이제 부산 가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이 부산이에요, 본인이. 그럼 전국적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지지율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끌어올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더 내가 등장했을 경우 투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생각해보니까 자기 고향인 것 같은 거예요. 고향에 가서 투표를 하면은 현재 전국 지지도에서 좀 더 표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조국은 부산에 고향에 가서 투표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우 대변인 좀 아까 뭐 한동훈 위원장 그 의미 선택했는데 지금 영상이 하나 좀 들어오겠는데 김준혁 후보 관련된 어떤 영상이 좀 들어왔다는데요. 지금 이게 이대 학교 캠퍼스 모습인가요? 뭔가 서명 받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네요.
학생들도 움직임이 있나 보네요. 이게 원래 이랬었어요.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예. 처음에 성명을 발표한다 했다가 그게 예.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비판이 일었던 거예요. 예. 왜 총동문회에서 그리고 동문회가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건 동창회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교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동창회네요. 의원들이 학교 안에서 뭔가 집회를 열고 규탄 대회를 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 오후에 있었다 그러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신촌에서 사전 투표하는 거 이런 걸 노린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교류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를 우리가 최대한 끌어당겨서 예.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 이런 선거 전략입니다. 지금 방금 지금 뭐 이대 관련 그리고 김주혁 후보 관련 영상 들어서 전해드렸고요. 김성애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는 대전 카이스트 학생들과 같이 사전 투표를 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각 정당들이 본인들의 어떤 소구할 수 있는 유리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 대전 카이스트라는 곳이 일단은 그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R&D 예산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도 대학 가고 신촌 쪽 대학가는 그렇죠. 다 대학 그리고 안에 또 이제 공통점이 청년들이 있네요. 모여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서 R&D 예산 삭감과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정권이 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 부분, 예산 정책이나 재정 정책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태도나 자세가. 근데 대전 카이스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입틀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그걸 학생은. 상기시키려는 목적도 그렇죠. 있다. 권위주의적인 모습의 정권의 그 이미지도 상기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김준혁 그 후보 그 이슈가 이게 끊기질 않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원래 이게 그 관심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지면은 언론에서도 더 이상 안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소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더 불붙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정치적 기반을 그 정당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공고히 하려면 지역 기반도 사실은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좀 중심으로 정치를 펼치려는 지역 기반 확보에 어떤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전투표 관해서 각 당에서 뭐 어떤 얘기 좀 꺼내요. 사전투표가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내놓고 어떤 각오도 밝히는데 그 영상도 좀 하나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총 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일 아침에 우리 비례정당의 국민의 미래 그 후보들하고 다 같이 가서 투표합니다. 다 같이 가시는군요. 전부 다 같이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사전투표율도 관심사죠. 지금 역대 사전투표를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요, 2016년 총선부터 나오는데 그때 12.2, 그다음에 2020년 총선 26.7, 그다음에 대선에는 36.9, 그리고 지방선거 좀 나왔어요. 근데 이번 2023 총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자,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